아이 다리에 붉은 반점이 계속 늘어나는데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오신다고요? 많은 어머님들께서 아이에게 자반이 생기면 내가 무지해서 우리 아이가 아픈 게 아닐까 하고 죄책감을 느끼시곤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반증은 흔하지 않은 질환이라서 처음 들으시는 게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치료 방향을 알고 대응하는 거예요. 자반증이 불치병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방 치료를 잘 한다면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소아자반증이 어떤 병인지 알아야 치료할 수 있겠죠. 정식 이름은 알레르기성 자반증 또는 IgA 혈관염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 약 90%가 소아에게서 발생하기 때문에 흔히 소아자반증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환절기에 감기 같은 호흡기 감염을 앓고 난 뒤에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가 감기 후 자반증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특히 면역 체계가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 예를 들어 감기를 자주 앓거나 비염이 심하거나 편식이 심한 아이들에게서 감기 후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그 결과로 작은 혈관이 터지면서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면역이 아직 미성숙한 아이이면서 잦은 감염이 겹칠 때 발병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직 병원에 안 가셨다면 우리 아이가 정말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맞는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혈액이나 소변 검사 하나로 확진되는 병이 아니라 동반되는 증상들을 종합해서 진단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우리 몸의 소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게 특징인데요. 소혈관은 주로 피부, 신장 사구체, 장감막, 관절 주위에 분포합니다. 그래서 피부에는 붉은 반점이 생기고 신장 사구체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신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감막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복통이나 장출혈이 생기고 관절 주위에 생기면 관절통이나 관절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붉은 반점, 신장염, 복통, 관절통 이 네 가지가 소아자반증의 대표 증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붉은 반점만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아이는 붉은 반점에 복통이 동반될 수 있어서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자반증으로 원래 다니던 소아과를 가야 할지 피부과를 가야 할지 아니면 상급병원으로 가야 할지 우리 어머님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소아과나 피부과에서는 아이의 자반증 치료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아과에서 잘 다루지 않는 드문 질환이고 또 자반증은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에 생기는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자반증으로 소아과 피부과를 가면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 지켜보자고 이런 말을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자반증이 의심된다면 우선은 자반증을 잘 아는 의료기관으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처럼 자반증 치료 경험이 많은 한의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반증이 대학병원이나 한의원에 간다고 무조건 치료되는 병은 아닙니다. 먼저 대학병원에서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심하다는 것은 피부 자반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동반되는 복통, 관절통, 신장염이 심한 경우를 주로 말합니다. 이럴 때는 입원해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통원 치료를 하면서 강한 스테로이드 약물을 일시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가 특히 아이들에게는 발육지연이나 내분비 장애와 같은 부작용을 많이 가진 약물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아이들에게 스테로이드 사용은 신중하게 고려하는 편입니다. 게다가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반증은 초기에는 혈액 또는 소변 검사에서 정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무조건 치료가 되는가? 또 그건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한의원들은 각각 치료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자반증은 굉장히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반증 혈관염 치료 경험이 많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동경한의원에서는 자반증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아이들의 면역 체계가 아직 미성숙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따라서 자반증으로 과민해진 면역 반응, 혈관의 염증 반응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면역 체계가 불안정한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치료를 목표로 합니다. 자반증 치료에는 저희 한의원의 특허 한약인 자로탕을 처방하고 있는데요. 자로탕은 자반증 치료 효과로 SCI급 국제학술지 논문에서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처방입니다. 또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에게 한약을 먹이면 혹시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자로탕은 이미 국가안전성연구소에서 간, 신장 독성에 대한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7,000명의 자반증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급성기, 만성기, 그리고 아이의 체질에 맞춰서 맞춤 생활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자반증 치료 이후에는 면역 증강고를 통해 아이들의 전반적인 면역 밸런스를 회복시켜서 치료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자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즉, 염증 반응을 안정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성숙시키고 재발 방지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아이가 자반증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아자반증의 원인, 증상, 병원 선택 팁과 자반증 치료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반증 진료만 16년을 보고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저를 보고 자반증의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이 말을 들을 때면 쑥스러워서 얼굴이 좀 붉어지기도 하지만요. 오랜 기간 집중해온 저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진료한 경험으로 소아자반증은 치료가 잘 되는 질환입니다. 단, 치료가 잘 되려면 정확한 진단과 초기부터 올바른 치료 방향을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반증이 불치병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아래 링크로 들어오시면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상담도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자반증으로부터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